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이유도 모르게 피곤한 상태가 며칠씩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의학계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실제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에서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을 처리하는 최대의 내부 장기입니다. 음식의 독소를 걸러내고 알코올을 분해하고 지방을 처리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수백 가지 효소와 호르몬의 생산까지 관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간이 지쳐 있으면 몸 전체가 지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독되지 않은 노폐물이 혈액 안을 떠돌면서 뇌와 근육, 모든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 피로가 몸 전체의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왜 지치는 걸까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간을 지치게 만드는 조건으로 가득합니다. 과음, 고지방 식단, 가공식품, 과도한 약물 복용,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의 상당 비율이 가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까지 더해지면 간은 매일 처리해야 할 양을 초과하는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간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간 자체에 통증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이 간이 보내는 유일한 SOS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을 지치게 만드는 생활 속 독소들을 줄여주고 간 세포를 보호하며 간의 자체 해독 시스템을 강화해 주는데 실제 연구로 효과가 확인된 천연 식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접근하기 쉽고 부작용도 적으며 오늘 당장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간의 해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잘 들어오실 겁니다. 간의 해독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독소를 산화시켜서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고 2단계에서는 이 변형된 물질에 특정 분자를 결합시켜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두 단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각 단계를 지원하는 특정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들은 이 두 단계 중 하나 또는 두 단계 모두를 강화해주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향신료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인데 이 커큐민이 간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의 간 손상 지표인 ALT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8.7이 유닛이나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간에 가해지는 염증성 손상이 커큐민에 의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하루 2g의 강황을 8주 동안 투여한 임상 실험에서도 간 지방 수치와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으로 간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간의 염증 신호 경로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강황은 식탁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간 보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강황 가루를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한 티스푼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여기에 후추를 아주 조금 더하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강황 가루를 조금 넣거나 달걀 요리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채소가 간 해독에 그토록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설포라판은 간의 2단계 해독 효소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 과정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브로콜리는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글루타치온의 전구체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의 2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로 독소 분자에 직접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간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의 활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살짝 데치거나 찜으로 3분에서 5분 정도만 익혀서 아삭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드시는 것이 설포라판을 최대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된장 무침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가볍게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셔도 간 해독에 훌륭한 한 끼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비트입니다. 빨간색의 강렬한 이 채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인은 간 세포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는 효과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비트 주스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12주간 보충한 연구에서 간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의 선명한 빨간 색소 성분인 베타레인은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간 조직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비트는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얇게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에 더하거나 삶아서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식재료는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마늘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 간 건강의 관점에서 마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간 세포가 독성 물질로 인한 손상을 받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늘 보충제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투여한 연구에서 간 기능 지표의 개선과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마늘은 또한 간의 해독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의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뒤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켰을 때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조리 전에 미리 다져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훨씬 크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식재료는 민들레입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풀이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연구에서 민들레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간 기능 손상의 핵심 지표인 AST와 ALT 수치가 95% 이상 억제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민들레는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 소화를 돕고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담즙을 통해 소화기로 배출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민들레의 풍부한 콜린 성분은 지방간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흰 민들레 추출물이 알코올성 간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민들레는 차로 우려 마시거나 민들레 잎을 샐러드에 더하거나 분말 형태로 음식에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나 건강식품점에서 민들레 차와 분말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재료들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녹차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특히 이지시즈라는 성분은 간 내 지방 대사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고함량 카테킨 녹차를 제공한 이중 맹검 연구에서 간 지방, 침윤과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녹차 추출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추출물 형태의 고용량 보충제보다는 하루 두세 잔이 녹차를 마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비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밀크시슬, 즉 엉겅퀴 계열의 식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 식재료라기보다는 기능성 원료에 가깝지만 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분입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은 1982년부터 임상 연구가 진행된 역사가 깊은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실리마린 복용군의 ALT 수치가 평균 30% 감소하고
AST 수치도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간 세포막을 강화해 독소의 침투를 막고 손상된 간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재료들을 7일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담즙 분비를 자극하고 하룻밤 사이에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줍니다. 아침 식사에는 브로콜리 한 줌과 마늘을 넣은 계란 요리를 더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강황을 조금 넣은 된장국이나 찌개로 강황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한 번은 민들레차나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일주일에 2~3번은 비트를 간식이나 식사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 7일 루틴을 지속하시면서 아침의 몸 상태, 피로감의 정도, 소화 상태를 스스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재료들은 간 건강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미 진단된 간 질환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 또는 만성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은 의학적 치료와 병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재료들은 간 건강한 분들이 간을 예방적으로 지키는데 그리고 가벼운 간 기능 저하를 일상 식단으로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에 가장 해로운 식습관 7가지, 당장 오늘부터 끊어야 할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활력이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